아버님은 뭐 해줄 줄 아는 게 있어요? 다른 집 시아버지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 못 챙기면 체면이 서요? 우리 친구들이 다 비웃는데. 아버지 진짜 인색하시네요. 손주한테 쓸 돈도 아까우세요. 그럼 이제 손주 얼굴도 못 보시고 명절에도 안 와도 되죠? 이런 말들을 2년 동안 들어온 60세 시아버지. 드디어 폭발한 그 순간 그가 한 말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60세 최재석. 30년 동안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해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눈이 떠져 있었어요. 요즘 들어 잠이 잘 안 왔거든요. 회사 일도 걱정이고 아들 일도 걱정이고 머릿속이 복잡했죠.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길에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더라고요.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쌓인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아, 또 이른 아침이네. 혼자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왔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오늘도 아들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올지 생각했어요. 요즘 패턴이 너무 뻔했거든요. 매월 20일쯤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또 무슨 핑계를 댈까?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현실이 다시 느껴졌죠. 그때 안방에서 아내 순이가 나왔어요. 여보, 또 일찍 일어났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은데 그냥 눈이 떠져서. 성민이 일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순이는 항상 이랬어요. 모든 아들 걱정부터 했죠. 물론 저도 아들이 걱정되긴 했지만 이제 32살인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 싶었어요. 그것도 있고 회사 일도 있고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아. 회사야 여보가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잘 될 거야. 그보다 성민이가 요즘 힘들어 하던데 우리가 좀 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순이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식이었죠.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대학 졸업한 지도 벌써 7년이 됐는데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데 우리 때랑은 다르다고.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그래도 스스로 해결했잖아. 시대가 달라졌어, 여보. 요즘은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언제부터 부모가 성인 자녀의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해진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7시 30분. 이른 아침에 전화하는 사람은 하나뿐이었죠. 아버지, 저예요. 성민이에요. 목소리부터 뭔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나오는 그 톤이었죠. 벌써 수십 번도 더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성민아.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달 월세가 좀 부족해서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매달 반복되는 패턴이었거든요. 월세, 생활비, 병원비,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얼마나 부족한데?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벌써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달에도 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 전달에도 그 전전달에도. 성민아, 지난달에도 그랬잖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에 아르바이트 시간이 좀 줄어서 다음 달부터는 더 늘릴게요. 32세 성인이 하는 말이 맞나 싶었어요. 친구들은 이미 대리, 과장 달고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드릴 나이인데 우리 성민이는 아직도 돈을 받아가고 있어요. 성민아, 너 나이가 벌써 32이야. 언제까지 아버지한테 손 벌릴 거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항상 똑같은 변명이었어요. 일자리가 없다, 경기가 안 좋다. 핑계는 계속 바뀌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돈 달라는 거였죠. 그럼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더 늘리든지 해야지. 아버지,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있고. 공무원 시험? 그것도 벌써 3년째 하는 소리였어요. 공무원 시험은 언제 볼 건데? 이번 하반기에는 꼭 볼 거예요. 작년에도 같은 말 했잖아. 이번에는 정말이에요. 학원도 등록했거든요. 학원비도 제가 낸 거였어요. 알겠다. 계좌로 보내줄게.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다음 달부터는 정말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한다는 말도 벌써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믿어보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벌써 7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창업 준비한다고 공무원 시험 본다고 이런저런 핑계만 늘어났죠. 누구 전화였어? 순이가 물었어요. 성민이. 또 돈 달라고. 얼마? 50만 원. 또 지난달에도 줬는데. 응.
월세가 부족하다고 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성민이가 요즘 힘들어하니까 좀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언제까지 이럴 건가? 그래도 자식인데 뭐.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순이는 항상 이랬어요. 아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죠. 뭘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당신은 성민이가 언제까지 이럴 거라고 생각해? 곧 정신 차릴 거야. 결혼도 했으니까 책임감도 생길 거고.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2년 전에도 같은 말 했잖아.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그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지. 갑자기 어떻게 바뀌겠어. 순이는 항상 성민이를 감쌌어요. 뭘 잘못해도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날 회사에 가서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성민이는 언제쯤 처리될까? 오전 10시쯤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김 부장, 너 아들이 몇 살이었지? 29살이에요, 사장님. 벌써 독립했어? 네, 작년에 취업해서 원룸 얻어서 나갔어요. 이제 가끔 용돈도 가져다 줘요. 부러웠어요. 29살에 벌써 독립해서 부모한테 용돈까지 준다니. 부럽다. 우리 성민이는 32살인데 아직도. 성민이가 벌써 32살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보다 3살이나 많은데. 아직 독립 안 했어요? 벌써 결혼도 했는데 아직도 돈 달라고 난리지 뭐. 창피했어요. 다른 집 아들들은 다 독립해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만 아직도 부모 돈으로 살고 있다니. 사장님, 혹시 너무 잘해주신 거 아니에요? 가끔은 혼내주셔야 정신을 차리죠. 그런가? 저희 아들도 대학 때는 용돈 달라고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금방 취업했더라고요. 혼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은 해봤지만 막상 실행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들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매정하게 거절할 수가 있나요? 점심시간에 미팅하러 온 회계사와 식사를 하면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장님,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큰애는 아직 취업 못했어요. 몇 살인데요? 32살. 32살이면 좀 늦긴 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민지는 벌써 취업해서 혼자 잘 살고 있는데. 민지는 제 둘째 딸이었어요. 26살에 벌써 회사 다니면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집에 와서 용돈도 드리고 정말 기특한 아이예요. 둘째 따님은 대단하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효자네요. 그러게 민지는 정말. 민지와 성민이를 비교하면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오후에 회사에 돌아와서 매출 현황을 점검해 봤어요. 올해 들어 매출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김 과장, 이번 달 매출은 어떻게 돼? 사장님, 지난달보다 20% 줄었어요. 20%나? 네, 대형 프로젝트들이 다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민이가 계속 돈 달라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순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김 차장 아들은 29살인데 벌써 독립했대. 그래, 대단하네. 김 차장한테 용돈도 준대. 우리 성민이도 곧 그럴 거야. 언제? 32살인데도 아직도 이 모양인데. 조급해하지 마. 성민이는 성민이만의 속도가 있을 거야. 속도가 있다고?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민지는 26살에 벌써 독립해서 용돈까지 주는데. 민지는 민지고 성민이는 성민이야. 남자애들이 좀 늦는 거지. 남자애들이 늦는다는 것도 핑계인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성민이한테 50만 원을 보내준 지 일주일 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또 돈 달라는 전화구나 싶었어요. 이번엔 뭐야? 지혜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었어요. 응급실? 무슨 일이야? 복통이 심해서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는데 검사비가 좀 나왔어요. 얼마나? 30만 원 정도요. 30만 원? 응급실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 정밀검사 여러 개 받았거든요. CT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또 돈 이야기네요. 이번에는 응급실비라고 하니까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보험은 안 돼? 일부는 되는데 급여 항목이 아닌 검사들은 다 잡이더라고요. 알겠다. 보내줄게. 감사해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 계산해봤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80만 원을 줬네요. 월세 50만 원에 응급실비 3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월 평균 100만 원 정도는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1년이면 1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주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에는 지혜 치과비가 좀 나왔어요. 치과비? 사랑니 발치하는데 30만 원 나왔어요. 30만 원? 사랑니 뽑는데? 임플란트 전문 병원에서 했거든요. 좀 비싸긴 한데 안전하게 하려고. 임플란트 전문 병원? 사랑니 뽑는데 그런 데까지 가야 하나요? 동네 치과에서 하면 안 됐어? 지혜가 무서워해서요.
그리고 마취도 수면 마취로 했거든요. 수면 마취까지 사랑니 뽑는데 결국 치과비 30만 원도 보내줬어요. 그 다음 달에는 지혜가 눈 수술을 한다고 했어요. 눈 수술, 라식 수술이요. 안경 쓰는 게 불편하다고. 라식이 꼭 필요해. 지혜가 안경 쓰는 걸 정말 싫어해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도 라식은 비싸잖아. 200만 원 정도 한대요. 200만 원? 그것도 급하지도 않은 라식 수술에. 성민아, 그런 건 나중에 지혜가 취업해서 직접 하는 게 어때? 아버지, 지혜가 취업 준비하려면 라식이 필요하대요. 면접 볼 때 안경 쓰면 인상이 안 좋다고. 결국 라식 수술비도 내줬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월세, 생활비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는데 점점 라식, 치과, 병원비 같은 것들로 확대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민지가 집에 놀러 왔어요. 아빠, 오빠는 요즘 뭐 해? 그냥 취업 준비한다고 하는데. 또요? 벌써 몇 년째예요? 민지는 오빠에 대해 비판적이었어요. 민지야, 오빠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무슨 노력이요? 맨날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오빠 SNS 봤어요. 맨날 술집, PC방 사진만 올리던데요. 정말이었어요. 성민이 SNS를 보니까 친구들과 술 마시는 사진, 게임하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취업 준비하는 사람의 일상인가 싶었어요. 아빠, 오빠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제 친구들 말로는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민지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혼내주세요. 32이면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했어야 할 나이잖아요. 하지만 네 오빠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해결해야죠. 언제까지 이러시려고요? 민지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지만 막상 실행하기는 어려웠어요. 일주일 뒤 아들 내외가 집에 왔어요. 며느리 지혜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서 와, 지혜야. 라식 수술은 어땠어?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정말 좋아요. 세상이 이렇게 선명한지 몰랐어요. 다행이다. 아프지는 않았어? 처음에는 좀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혜가 성민이를 보더니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혜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저 임신했어요. 8주 차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임신? 갑자기? 아내 순이는 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정말이야? 정말로 임신했어?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이고, 우리 첫 손주네. 언제 알았어?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저도 기뻤어요. 손주가 생긴다는 건 분명 기쁜 일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성민이가 아직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데 애까지 생기면 어떻게 하려는 걸까? 축하한다. 몸조리 잘해라. 감사해요, 아버님. 그때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그런데 좋은 소식과 함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임신 관련해서 준비할 것들이 좀 있어서요. 역시나 또 돈 이야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어요. 어떤 것들? 일단 산후조리원을 예약해야 해서요. 요즘 좀 괜찮은 곳은 500만 원 정도 한대요. 500만 원? 네, 그리고 애기용품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요. 유모차, 카시트, 침대, 옷, 대충 200만 원 정도. 한 번에 700만 원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갑자기 그런 큰 돈을, 그건 좀 부담스럽다. 그러자 지혜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아까까지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서운한 표정이 되었어요. 아버님, 첫 손주인데 이 정도도 안 되세요? 이 정도라고? 네, 다른 집 시아버지들은 1,000만 원을 주시기도 하던데요. 다른 집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언제부터 다른 집과 비교하기 시작한 걸까요? 다른 집이랑 비교하지 마라. 비교가 아니라 상식이죠. 애기 할아버지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라고? 700만 원이 상식이라고? 지혜야, 7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아버님, 요즘 애기 키우는 게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거라도 해주셔야 저희가 안심하고 애기를 낳을 수 있어요. 옆에서 성민이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언제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이번 한 번만요. 언제 돈 달라고 안 했다고? 이번 달에만 벌써 몇 번을 달라고 했는데 맨날 하는 소리잖아. 성민아, 너 이번 달에만 얼마를 받아갔는지 알아?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매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도 정말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부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너희가 돈을 벌어서 해결하면 안 돼? 저희도 돈을 벌고 있어요. 하지만 임신하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임신은 너희가 선택한 거잖아.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제가 너무 차가운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순이가 나섰어요. 여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손주인데 손주라고 해서 700만 원을 당연히 내야 하는 거야?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이라고. 5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이 필수야? 아버님, 요즘 다들 산후조리원 가는 거예요. 집에서 조리하면 산모가 힘들어요. 우리 때는 집에서 했어.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버님. 시대가 달라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부모가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날 밤 아내와 둘이 남았을 때 아내 순이가 말했어요. 여보, 그냥 도와주자. 우리 첫 손주잖아. 당신도 봤잖아. 지혜가 어떻게 말하는지. 며느리가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야. 다른 집들 보면 정말 그 정도는 해준대.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는 우리야. 그래도 첫 손주인데 너무 인색하게 굴면 안 되지. 인색하다고?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인색하다고? 우리 형편이 어떤지 당신이 모르나? 요즘 일감도 없어서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그래도 손주를 위해서는 해줘야지. 당신이 너무 계산적인 거야. 계산적이라고? 현실적인 거지. 계산적인 게 아니라 성민이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계산해봤어? 그게 부모 역할 아니야? 자식한테 투자하는 게 아까워? 투자는 언젠가 회수가 되는 거야.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퍼주는 거지. 자식한테 무슨 투자 회수를 따져. 그냥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끝이 없어요. 순이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평행선이었어요. 7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첫 손주를 위해서는 첫 손주면 뭐든지 다 해줘야 해?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집에서 그 정도 해준다면 우리도 또 다른 집 이야기네요. 언제부터 다른 집과 비교하기 시작한 걸까요? 다른 집은 다른 집 형편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형편이 있는 거야.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 사업도 잘 되고 있잖아. 잘 되고 있다고? 요즘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 사실 회사 사정이 정말 안 좋았어요. 큰 프로젝트들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작은 프로젝트들마저 단가를 깎아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회사 일에 대해 자세히 모르니까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30년 동안 사업해온 여보가 뭐 어려울 게 있어. 일시적인 문제일 거야. 일시적이라고? 벌써 2년째야. 그래도 곧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손주한테는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손주한테 투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지. 결국 그날 밤 내내 실랑이를 했어요. 순이는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저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죠. 다음 날 아침 결론을 내려야 했어요. 성민이한테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거든요. 아버지,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성민아, 7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아버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좀 더 저렴한 방법을 찾아보든지. 아버지, 아기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싼 곳 가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기 건강을 들고 나오니까 더 거절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700만 원은 아버지, 다른 친구들 보면 시아버지가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어떤 분은 아예 집도 사주셨대요. 또 다른 집과 비교하네요. 성민아, 다른 집 이야기 그만해. 아니에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족하다고? 지금까지 얼마를 해줬는데? 결국 그날 저는 항복하고 말았어요. 순이도 계속 설득했고 성민이도 간절하게 부탁했고 지혜는 임신한 상태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알겠다. 700만 원 도와줄게. 정말이에요? 감사해요, 아버지. 전화 너머로 성민이가 정말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지혜가 임신 중이라 몸이 안 좋아서 병원비가 좀 나와요. 병원비? 정기검진은 보험이 되잖아. 기본 검진은 되는데 추가 검사들이 있어서요. 정밀 초음파, 기형아 검사, 양수 검사. 얼마나? 이번 달에 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80만 원. 또 그렇게 큰 돈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 검사들이 꼭 필요해. 아버지, 아기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아기 건강을 들고 나오네요. 거절하기 어려운 카드였어요. 알겠다. 보내줄게. 감사해요, 아버지.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핑계가 나왔어요. 아버지, 지혜가 인부복을 사야 하는데. 인부복? 배가 나오기 시작해서 옷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인부복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얼마나?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인부복에 50만 원? 말이 되나요? 5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버지, 요즘 인부복이 다 그래요. 싼 거 사면 품질이 안 좋아서 애기한테 안 좋대요. 또 애기 핑계네요. 애기한테 안 좋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50만 원은 아버지, 지혜가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옷이 안 맞으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결국 인부복비 50만 원도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는 더 황당한 요구가 왔어요. 아버지, 지혜가 태교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요. 태교 여행? 네, 임신 중에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태교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쉬면 안 돼?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임신 중에는 기분 전환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얼마나 든다는 거야? 제주도로 2박 3일 정도 가려고 하는데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 2박 3일에? 20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버지, 임신부 전용 리조트거든요. 일반 호텔보다는 비싸지만 시설이 좋고 임신부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대요. 그래도 200만 원은 성민이가 거들었어요. 아버지, 지혜가 요즘 많이 우울해해요. 입덧도 심하고 몸도 무겁고 기분 전환 좀 시켜주면 안 될까요? 결국 태교 여행비 200만 원도 내줬어요. 이런 식으로 매달 뭔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요구했어요. 태교용품 구입비 30만 원, 산전 요가 수강료 40만 원, 영양제 구입비 25만 원, 임신부 전용 베개 15만 원, 복대 구입비 8만 원. 끝이 없었어요. 매번 아기를 위해서 임신부한테 필요한 것, 태교에 좋다는 이유였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혜의 SNS를 보게 되었어요. 순이가 보여준 거였는데, 여보, 지혜가 올린 사진 좀 봐봐. 사진을 보니 지혜가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셀카였어요. 이 가방 비싼 거 아니야? 글쎄,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이런 거 드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소 200만 원은 넘어 보이는 가방이었어요. 그것도 임신부가 들기에는 너무 화려한. 다른 사진들도 봤는데 비싼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 명품 옷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소비를 한다고. 그래도 젊은 애들이 어느 정도는 꾸미고 싶어 하지 않겠어? 임신 중이라도. 순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지혜를 감쌌어요. 며칠 뒤 지혜를 만났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지혜야, 가방 새로 샀네? 아, 이거요?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친구가? 네, 친구 생일이었는데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정말 친구가 준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지혜의 소비 패턴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민이가 전화해서 말하길 지혜가 친구들과 또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또 여행? 네, 이번에는 친구들이 태교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해서요. 언제부터 태교 여행을 친구들과 가는 거야? 아버지, 요즘 다들 그래요. 임신부들끼리 모여서 같이 가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든다는 거야? 부산으로 1박 2일 가려고 하는데 150만 원 정도요. 1박 2일에 150만 원? 성민아, 너희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 매달 생활비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아버지, 지혜가 요즘 정말 우울해해요. 임신하면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대요. 우울하면 병원에 가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여행이 해결책이야? 아버지, 의사 선생님도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의사까지 들고 나오네요. 그래도 150만 원은 너무 비싸지 않아? 아버지, 이번 한 번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벌써 몇 번 들었는지 결국 부산 여행비도 내줬어요. 순이가 계속 지혜를 걱정하면서 가라고 했거든요. 여보, 임신부가 우울하면 애기한테도 안 좋다잖아. 그래도 매번 여행을 가야 해? 가끔은 기분 전환도 필요하지. 그런데 지혜가 부산에서 올린 SNS 사진들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 비싼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들. 150만 원으로는 불가능한 여행이었어요. 성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성민아, 지혜가 부산에서 어디 묵었어? 글쎄요, 친구들이 알아본 거라서. 호텔 이름이 뭐야?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사진 보니까 꽤 비싼 곳인 것 같더라. 아, 친구들이 좀 보태줬나 봐요. 친구들이 보탰다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150만 원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불신이 쌓여갔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최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업체로 가기로 했어요. 갑자기요? 이미 계약 진행 중이었는데 내부 사정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6개월짜리 대형 계약이 날아간 거였어요.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일이었는데 회계사한테 전화했어요.
김 과장, 이 상황에서 저 계약이 날아가면 어떻게 돼?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대로 가면 3개월 안에 자금난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 네, 월 고정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를 정리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5월 대출이자만 300만 원, 직원 급여 1,2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150만 원, 각종 공과금 50만 원, 고정비만 월 1,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성민이는 또 전화했어요.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얼마나? 100만 원만 도와주세요. 순간 화가 확 났어요. 성민아, 아버지 사정이 어떤지 알아? 무슨 사정이요? 회사가 어려워졌어. 큰 계약이 날아갔거든. 그래도 아버지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잘하셨던 분이 현실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성민아, 사업한다고 해서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 그냥 이번 한 번만요. 다음 달부터는 정말 안 빌릴게요. 또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이네요. 성민아, 너 정말 철 좀 들어라. 이제 애 아빠가 될 사람이 이게 뭐야? 아버지,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임신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지혜 핑계입니다. 그럼 지혜는 뭘 해? 임신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버지, 지혜는 임신 중이라 일을 못 하잖아요. 임신 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임신부들도 재택 근무하는 사람들 많은데 결국 그달에도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무거웠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며칠 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혜가 갑자기 집에 와서 말했어요. 아버님, 애기 방을 꾸미고 싶어요. 애기 방? 네, 인테리어를 해서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인테리어? 네, 아버님이 인테리어 업체 하시니까 해주실 수 있죠? 저한테 공짜로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지혜야, 지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버님 손주 방인데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지혜야, 인테리어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야. 재료비, 인건비 다 들어가는 거거든. 재료비만 내시면 되잖아요. 일은 아버님이 하시면 되고. 역시 저한테 공짜로 일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돈이야. 재료비만 해도 몇백만 원은 들어갈 텐데.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대충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이면 할만하잖아요. 할만하다고? 500만 원이? 지혜야, 5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아버님, 손주 방인데 그 정도도 아까우세요? 아깝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였어요.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여유가 없다고. 그러자 지혜가 큰 소리를 냈어요. 아버님, 지금 손주 방을 못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 네. 다른 집 시아버지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아버님은 인테리어 하나도 못 해주세요? 그 순간 머리에 피가 확 돌았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인테리어 하나 못 해준다고.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라. 비교가 아니라 상식이에요. 아버님이 너무 인색하세요. 인색하다고? 성민이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지혜 말이 맞아요. 다른 친구들 시아버지는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그때 아내까지 나섰어요. 여보, 그냥 해주자. 우리 손주 방인데. 순간 30년간 쌓인 모든 게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간신히 참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지혜가 정말 화난 표정으로 돌아간 뒤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지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성민이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런데 3일 뒤 순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지혜가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말하지 그랬어? 부드럽게? 500만 원을 공짜로 해달라는데 그래도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순이는 끝까지 지혜 편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신도 지혜가 어떻게 말하는지 봤잖아. 상식이다가 인색하다. 그래도 임신 중이니까 좀 이해해주자. 임신 중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용납되는 건 아니야. 그날 저녁 성민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아버지, 지혜가 많이 우울해해요. 우울하다고? 네, 아버지한테 혼난 이후로 말도 별로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애기한테 안 좋다고 했어요. 또 애기 핑계네요. 임신한 게 맞는 카드가 되어버렸어요. 성민아, 솔직히 말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뭘요? 지혜가 500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공짜로 해달라고 한 거 말이야. 성민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사실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시아버지들이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또 다른 집 얘기야?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족하다고. 지금까지 성민이에게 들어간 돈을 생각해보면 뭐가 부족해? 지금까지 얼마를 해줬는데? 그건 그렇지만 다른 집에 비하면 성민이도 결국 지혜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32살 성인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니. 성민아, 너 정말 실망이다. 아버지, 32살 먹은 성인이 아직도 부모 돈으로 살면서 부족하다고 부끄럽지도 않아?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제 정말 철 좀 들어라. 성민이는 풀 죽은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순이가 또 말했어요. 여보, 성민이가 울상이 되어서 갔던데. 당연하지. 32살이 되도록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심하게? 이게 심한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경기도 안 좋고 경기 탓만 할 거야? 친구들은 다 취업해서 잘 살고 있어. 그래도 순이와 대화해봐야 소용없었어요. 무조건 아들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혜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집에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사부인. 지혜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사실 지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답답해서 왔어요. 답답하다고요? 지혜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사돈,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야 알죠. 그런데 시댁에서 도움을 안 주시면 정말 힘들어요. 특히 첫애는 더더욱요. 결국 지혜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네요. 도움은 충분히 주고 있는데요. 충분히요? 지혜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네, 지금까지 꽤 많이 도와줬어요.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댁에서 이 정도도 안 해주는 집이 어디 있어요? 또 다른 집과 비교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혜 어머니까지 나서서 이 정도라는 게 애기방 인테리어요. 손주 방인데 못 해주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혜 어머니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저희 아는 분들 보면 시아버지가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어떻게요? 어떤 분은 아예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애기 태어나기 전에. 아파트를요? 네, 30평짜리 신축 아파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차도 사주시고 계속 다른 집 사례를 늘어놓더라고요.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죠. 저희 아는 김 사장님은 며느리가 임신하자마자 통장에 5천만 원을 넣어주셨대요. 5천만 원요? 네, 애기용품 사고 병원비 쓰라고 하시면서요. 어떤 분은 월 생활비를 200만 원씩 주신대요. 애기 낳을 때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예요. 작다고? 500만 원이 작다고? 옆에서 지혜가 거들었어요. 엄마, 그만해요. 아버님도 힘드실 거예요. 겉으로는 저를 감싸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어머니를 시켜서 압박하는 거였어요. 정말 치밀한 전략이었죠. 지혜야, 내가 참을 일이 아니야. 시댁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야. 지혜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사장님, 우리 지혜가 시집 올 때 얼마나 착한 애였는데 요즘 많이 풀 죽어 있어요. 그건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애기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죠? 결국 애기 얘기로 귀결되네요. 사돈, 인테리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돈이 그 일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으시다고요? 지혜 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럼 더욱 가족이 도와야죠. 사돈 어른이 힘드실 때 며느리가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가족이 도와야 한다고. 그게 무슨. 순이가 나섰어요. 사부인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순이까지 지혜 편을 드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지혜 어머니가 더욱 압박했어요. 사돈 어른, 저희 지혜가 결혼할 때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조건이요? 시댁에서 잘해주는 집이라고 하셔서 보낸 거예요. 뭔가 협박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이면 저희도 생각해봐야겠어요. 생각해본다는 게 지혜가 친정으로 와서 아기 낳는 것도 고려해봐야죠.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순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사부인,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어머님 정말요? 지혜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손주 방은 당연히 만들어줘야지. 순이가 제 동의도 없이 약속해버렸어요. 여보. 제가 소리쳤어요. 뭐, 손주 방 하나 못 만들어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상황이고 뭐고 손주가 우선이야. 지혜 어머니가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역시 사부인이 현명하세요. 사돈 어른도 생각해보시면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날은 결국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어요. 지혜 어머니가 가면서 한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사돈, 손주한테 인색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애들이 다 기억해요. 그리고 며느리 마음 상하게 하시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거의 협박 수준이었어요. 그날 밤 순이와 큰 싸움이 났어요. 여보, 왜 그렇게 완고해? 그냥 해주면 되잖아. 완고하다고? 내가? 응.
너무 고지식해. 요즘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지. 요즘 세상이 어떤 건데?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세상이야. 잘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한계? 손주 방 하나 못 만들어주는 게 한계야? 순이도 완전히 세뇌된 상태였어요.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편이고 뭐고 옳은 일을 해야지. 옳은 일? 응. 며느리 잘 챙겨주는 게 옳은 일이야. 그날 밤 정말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어요. 다음날 회사에 갔더니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김 전무님이 그만둔다고 하세요. 뭐라고? 김 전무는 회사의 핵심 인력이었어요. 그가 나가면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겨요.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세요. 정말 설상가상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 전무와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김 전무 정말 가는 거야? 사장님 죄송해요. 하지만 제 가족 생각도 해야 해서요. 조건을 더 올려줄게.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불안해 보여요. 불안하다고? 네, 직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회사가 어렵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회사가 위험한 상황이기는 했으니까요. 김 전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야? 매출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 그리고 사장님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는.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김 전무 정말 못 붙잡을까? 사장님께서 확실한 경영 계획을 보여주시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김 전무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순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여보, 김 전무가 그만둔대. 왜?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그럼 월급을 더 줘서 붙잡아야지. 그럴 여유가 없어. 지금 회사 상황이 정말 안 좋거든. 그래도 핵심 직원은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순이는 회사 일에 대해 잘 몰랐어요. 여보, 정말 심각해. 이 상태로 가면 정말 망할 수도 있어. 설마 30년 동안 잘해온 회사가 30년 했다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니야. 그래도 곧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손주한테는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또 손주 얘기로 돌아가네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성민이 부부가 함께 와서 말하길 이사를 또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사? 네, 지금 집이 좀 시끄러워서요. 애기 키우기에는 별로예요. 언제부터 애기 키우기에 별로였어? 얼마 전에 좋다고 한 집인데. 지혜가 말했어요. 아버님 살아보니까 위층에서 소음이 너무 심해요. 애기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위층 사람한테 얘기해보든지. 얘기해봤는데 안 들어줘요. 성민이가 거들었어요. 아버지, 그래서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또 이사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네. 전세 차액이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1,000만 원? 또 성민아, 몇 개월 전에 도와줘서 이사한 게 언제인데 또 이사해? 아버지, 애기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또 애기 핑계입니다. 애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매일 위층 소음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요. 그럼 이사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사가 답이에요. 성민이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아버지, 위층에서 새벽 2시까지 소음을 내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관리사무소에 신고해봤어? 했는데 일시적으로만 조용해지고 또 시작해요. 지혜가 거들었어요. 아버님, 임신부가 제대로 잠을 못 자면 애기한테 정말 안 좋아요. 그래도 1,000만 원은. 아버님, 제가 알아본 집은 정말 좋아요. 신축이고 방음도 잘 되고. 신축이면 더 비싸겠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애기 키우기에는 최고예요. 성민이가 거들었어요. 아버지, 저희도 평생 이사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 제대로 된 곳으로 가서 정착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곳이면 얼마나 비싼데? 전세가 4억이에요. 4억? 지금 사는 곳이 3억이니까 차액이 1억. 그런데 왜 1,000만 원이라고 했을까? 차액이 1억 아니야? 아, 그게 저희가 9천만 원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네, 성민이 이름으로. 성민이가 무슨 소득으로 9천만 원 대출을?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그리고 보증인이 있으면 된대요. 보증인?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시면 보증까지 서달라고? 성민아,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아버지, 저희가 성실하게 갚을게요. 성실하게? 지금도 매달 돈 빌려가면서. 그건 애기 낳고 나서는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야? 제가 취업을 할 거예요. 언제? 애기 낳고 100일 정도 지나면 100일 뒤에 취업한다고. 그때까지 또 얼마나 더 달라고 할 건가요? 순이가 나섰어요. 여보, 지혜가 힘들어하는데 도와줘야지. 당신도 1,000만 원이 그냥 나오는 돈인 줄 알아?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손주가. 또 손주 얘기네요. 지혜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지금 집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소음뿐만 아니라 습도도 높고 곰팡이도 생겨요. 곰팡이? 네, 화장실 쪽에 검은 곰팡이가 생겼어요. 임신부한테 정말 안 좋대요. 그럼 곰팡이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성민이가 거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아기 건강을 생각하면 이사해야 해요. 그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이번에는 못 도와줘. 지혜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정말 안 되세요? 응, 안 돼. 아버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성민이가 돈을 벌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성민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하세요. 그동안 잘해주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계가 있다는 거야.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서운해요, 아버님. 다른 시아버지들은 안 그러던데. 다른 집 얘기 그만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버님 정말 인색하시네요. 인색하다는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인색하다고? 지금까지 얼마를 써줬는데 인색하다고? 그동안 해주신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다고? 네, 며느리한테 손주한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때 순이까지 거들었어요. 여보, 지혜 말이 맞아. 손주한테는 당연히 해줘야 해.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더 자세히 말했어요. 아버님, 제 친구 은정이는 시아버지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수정이는 시아버지가 매월 300만 원씩 용돈을 주신대요. 그러면 은정이나 수정이 시아버지한테 가서 도움받아. 아버님, 지혜가 정말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저 정말 서운해요. 결혼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결혼할 때 뭘 잘해줬다고? 결혼식 비용도 내주시고 신혼여행비도 주시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었어? 그때는 당연하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왜 그러세요? 말꼬리를 잡네요. 성민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아버지, 그럼 지혜가 친정으로 가겠다고 해요. 친정으로? 네, 시댁에서 도움을 안 주니까 친정에서 도움받겠다고 해요. 이건 협박이었어요. 그러든지. 정말요? 응.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 성민이가 당황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아버지, 정말 이러시기에요? 그래, 이럴 거다.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정말 친정으로 갈게요. 그리고 아기도 친정에서 낳을게요. 그래, 그렇게 해. 순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여보, 손주가 친정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해? 그게 내가 결정할 일이야? 지혜가 결정하는 거지. 아버지. 성민이가 소리쳤어요. 성민아. 너도 이제 철 좀 들어라. 언제까지 부모 돈으로 살 거야? 성민이는 말없이 돌아갔어요. 그날 밤 순이가 화를 냈어요. 여보, 지혜가 친정으로 간다는데 그냥 보내게. 그러겠다면 그래야지. 손주는 어떻게 해? 손주도 지혜가 알아서 하겠지. 당신 정말 냉정하다.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현실적이라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독립하는 거야. 순이와 큰 싸움이 났어요. 결국 순이는 화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 날 정말로 지혜가 친정으로 갔어요. 성민이가 전화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지혜가 정말 친정으로 갔어요. 그래, 어떻게 그냥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셔야죠. 안 돼.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럴 거야. 그럼 정말 손주 못 보셔도 되는 거예요? 못 봐도 상관없어. 성민이가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그래, 그런 마음이야. 성민아, 이제 그만해. 너희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정말 차가워졌어요. 순이는 저와 말도 안 했고 성민이는 연락도 안 했어요. 며칠 뒤 순이의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순이야, 들었어. 지혜가 친정으로 갔다며? 응, 왜? 무슨 일이야? 순이가 사정을 설명했어요. 아이고, 바깥 양반이 너무 심하셨네. 친구들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시댁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첫 손주인데. 우리 딸은 시아버지가 아파트도 사주고 또 다른 집 자랑이 시작됐어요. 저는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사장님, 며느리가 친정으로 갔다면서요? 누가 그런 말을? 아, 그냥 소문이 돌던데요. 창피했어요. 동네에 소문까지 났나 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혜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고 성민이는 매일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설득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지혜가 친정에서 정말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과하시면 돌아온다고 해요. 내가 뭘 사과해? 그동안 지혜한테 심하게 하신 거요. 심하게 했다고? 오히려 너무 잘해줬는데? 심하게 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한 거야.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사과해 주세요. 안 돼. 그럼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지혜가 임신 중인데 임신 중이라고 해서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 이런 실랑이가 계속됐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민이가 혼자 찾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버지, 지혜 친정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 지혜를 다시 시댁으로 보내지 말자고 해요. 그래, 네, 지혜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대요. 사위가 이 정도도 못해주냐고.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정말 도와주실 수 없어요? 없어. 성민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정말 저 이혼까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다. 나랑은 상관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정말 이대로 가족이 깨져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데 또 며칠 뒤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최 사장님, 이번 달 대출 이자 연체되셨는데요. 연체요? 네, 300만 원 입금이 안 되어 있어서요. 깜빡했어요. 요즘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출 연장 관련해서 상담받으실 생각 있으신가요? 대출 연장요? 네, 요즘 회사 매출이 좀 신용도가 떨어지신 것 같아서요. 신용도가 떨어졌다고?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 회계사와 만나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봤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로? 현재 매출로는 앞으로 2개월 정도밖에 버틸 수 없어요. 2개월? 네, 대출이자 직원급여, 임대료, 고정비만으로도 월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매출이 이 정도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비용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정리? 30년 동안 키워온 회사를 집에 와서 순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회사가 정말 위험해. 얼마나? 2개월 안에 문 닫을 수도 있어. 순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응, 회계사가 그러더라.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 비용을 줄이거나 그래도 손주방은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손주방?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그래도 가족이잖아. 순이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성민이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이야? 지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라고? 유산 기미가 있다고.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스트레스를 줘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순이가 통화 내용을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 우리 손주가.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손주에게까지 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병원에 가보자. 당연히 가야지. 병원에 갔더니 지혜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성민이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됐어? 성민이가 말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유산 기미가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 저 때문인 걸까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해?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요. 다행히 아직 괜찮대요. 지혜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뭐가?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나 봐요. 갑자기 사과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지혜야, 일단 몸부터 회복해.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무리한 요구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겠어요. 혹시 또 다른 요구를 하려는 건 아닐까? 그래, 알겠다. 일단 몸부터 회복해. 성민이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갑자기 둘 다 사과하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며칠 뒤 지혜가 퇴원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민이가 혼자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가? 정말 깊이 반성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어요. 성민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병원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32살까지 부모님 돈으로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성민아, 아버지, 다른 병실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50살인데도 아직 집에서 용돈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50살에? 네, 그 할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분 말씀이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성민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아들 내외가 매달 300만 원씩 달라고 한다면서 결국 집까지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희도 그렇게 될 뻔했구나 싶었어요. 아버지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처음으로 성민이가 현실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지혜도 많이 반성했어요. 정말이야? 네, 친정에서도 많이 혼났대요. 시댁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지혜 부모님이? 네, 처음에는 저희 편을 들어주셨는데 자세한 얘기를 듣고 나서는 지혜를 많이 혼내셨대요. 의외였어요.
지혜 부모님도 그런 생각이었을 줄이야. 뭐라고 하시던 시댁에서 이미 충분히 도와줬는데 더 바라는 게 욕심이라고. 그리고 성민이도 32살이면 이미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할 나이라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순이가 들어왔어요. 뒤이어 지혜도 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혜야, 몸은 괜찮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지혜가 저를 보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야, 그동안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혜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께서 해주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 다른 병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정말 과분한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 네, 어떤 분은 시댁에서 아무 도움도 안 줘서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지혜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많이 혼났어요. 친정에서? 네,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제 편을 들어주셨는데 자세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시던 시댁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그리고 성민 오빠도 너무 철없다고.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성민 오빠랑 저희가 알아서 살겠어요. 정말이야? 네, 아버님께 더 이상 부담 드리지 않을게요. 성민이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저도 정말 달라질게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서 제 힘으로 살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순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성민이 편만 들었구나. 당신도 이제 알겠어? 응, 당신이 옳았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순이도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정말로 달라질까?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정말로 변화가 시작됐어요. 성민이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오늘 이력서 20군데 넣었어요. 그래? 답장 온 곳 있어? 몇 군데서 면접 연락 왔어요. 성민이의 태도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대충대충이었는데 이제는 진지했어요. 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신 중이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어요. 임신 중인데 괜찮아?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성민이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아버지, 1차 면접 합격했어요. 정말이야? 네, 중견기업인데 조건도 괜찮아요. 정말 기뻤어요. 성민이가 드디어 진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민이가 전화해서 말하길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목소리가 많이 풀죽어 있었어요. 그래, 아쉽네. 네, 정말 아쉬워요. 거의 된 줄 알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때 돈 달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다른 곳에도 계속 지원할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아버지, 그런데 혹시 제가 면접 볼 때 정장이 좀 낡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정장? 네, 대학교 때 산 정장인데 좀 낡았거든요. 또 돈 달라는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더해서 정장을 새로 사려고 해요. 아르바이트를? 네, 밤에 배달 알바를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하면 정장 살 돈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놀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저한테 정장 사달라고 했을 텐데. 성민아, 정장은 아버지가 사줄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그래도 아버지, 이제 제가 스스로 해야죠. 그동안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순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정장 정도는 사줘도 되지 않을까? 성민이가 하겠다는데 뭐. 그래도 면접 보는 건데. 당신도 봤잖아. 성민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건 그렇지만 순이는 아직도 완전히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성민이가 정말로 배달 알바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배달 첫날이었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괜찮아? 네, 힘들긴 하지만 돈을 직접 벌어보니까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 네, 그동안 아버지가 번 돈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민이가 진심으로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지혜도 변화를 보였어요. 아버님, 저도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네, 임신 부용 용품들을 파는 거예요. 제가 직접 써보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요.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괜찮아요. 지혜도 스스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성민이가 새 정장을 사서 입고 왔어요. 아버지, 저 정장 샀어요.
어디 보자. 어때요? 괜찮죠? 정장을 입은 성민이를 보니 정말 든든해 보였어요. 잘 어울린다. 아버지, 이 정장 입고 면접 보러 갈게요. 이번에는 꼭 붙을 거예요. 성민이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성민이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합격했어요. 정말이야? 네. 이번에는 정말 붙었어요. 어떤 회사야? 대기업 협력업체예요. 초봉은 연봉 3천만 원이에요. 정말 기뻤어요. 성민이가 드디어 정식 직장을 구한 거였어요. 축하한다, 성민아.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혼내주신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 다음 달 지혜의 온라인 쇼핑몰도 좋은 성과를 냈어요. 아버님, 이번 달 수익이 150만 원 나왔어요. 정말이야? 네. 임신부들이 정말 좋아해 주세요. 성민이와 지혜가 합쳐서 월 수입이 350만 원 정도 되었어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3개월 뒤 성민이가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아버지, 이거 뭐야? 용돈이에요. 용돈? 네, 50만 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아들에게서 받는 첫 용돈이었어요. 성민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받기만 했는데 이제 저희가 드릴게요. 고맙다, 성민아. 지혜도 말했어요. 아버님, 앞으로 매월 드릴게요. 그동안 받은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니야, 충분해. 정말 고맙다. 그때 순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 정말 잘했어. 무슨? 그때 단호하게 선을 그어준 게 그 덕분에 성민이가 정신을 차렸어. 순이도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한편 제 회사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성민이가 소개해준 업체와 계약도 성사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6개월 뒤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성민이가 신이 나서 전화했어요. 정말이야? 산모는 괜찮고? 네, 지혜도 아기도 건강해요. 병원에 가보니 지혜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버님, 손주예요. 작은 손주를 보니 마음이 벅찼어요. 이쁘다. 아버님, 이름은 아버님이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시는 게 맞죠. 예전에 지혜였다면 자기가 정한 이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럼 지민이는 어때? 지혜의 지혜, 성민이의 민. 지민이. 좋아요. 그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성민이는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6개월 만에 승진했어요. 연봉도 3,500만 원으로 올랐고요. 지혜는 온라인 사업이 점점 잘 되어서 월 250만 원까지 벌게 됐어요. 무엇보다 제게 매월 용돈을 가져다 줬어요.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이에요. 매번 고마워. 당연한 거죠. 그동안 아버지께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어느 날 성민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때 정말 감사해요. 뭐가?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해 주신 것. 그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만약 아버지가 계속 도와주셨다면 저는 아직도 철없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성민아, 아버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그게 뭔데?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정말 철이 들었구나 싶었어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그때 아버님이 화내신 거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그래, 네, 저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혜야, 이제 저희 지민이에게도 그렇게 교육할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제 나이 60세, 30년 동안 사업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정말 보람있어요. 아들이 독립했고 며느리도 철이 들었고 손주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회사도 성민이 도움으로 매출이 늘어서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화목해요. 60세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 부모의 진짜 역할은 자식이 혼자서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때로는 단호한 선택이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무한정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